갱년기 환자분들의 절반 이상은 홍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홍조가 있으면 갱년기를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갱년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홍조가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열성 홍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 홍조. 열성 홍조는 평상시에 열이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열이 더 많아지면서 얼굴이 하루 종일 붉은 상태가 되는 환자분들한테 열성 홍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홍조는 감정 기복에 의해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거나 긴장을 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감정 홍조에 해당됩니다. 근데 예전에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홍조가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도 수시로 나타나는 것이 감정 홍조의 특징이고, 환자분들이 또 증상이 이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됐을 때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특정 시점이 됐을 때 얼굴이 붉어지고, 붉어진 얼굴이 상당 기간 동안 짧게는 1, 2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동안 붉어진 상태가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정 홍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조 환자분들과 운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같습니다. 그런데 홍조가 심하다는 것은 항상 얼굴이 열 때문에 붉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운동을 하시고 더운 환경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체온이 오르는 상황이 됐을 때 홍조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답인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홍조가 있다는 것은 과잉열이 있다는 것인데, 이 과잉열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 몸에서 열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땀이 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홍조가 있는 분들은 얼굴 부분에 땀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 보면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얼굴에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혹은 저는 옛날부터 몸이나 얼굴에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한여름에도 몸이 뽀송뽀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열이 많이 발생했을 때 냉각을 못 시켜주면서 그 열에 의한 반응으로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한 것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이 심할 때는 운동을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땀을 내기 위해서 혹은 운동 과정에서 땀이 나는 것이 사실은 홍조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심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운동을 20분, 30분, 40분 한다 하더라도 땀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치료를 통해서 열이 진정될 때까지는 운동을 피하거나 저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열이 좀 진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강도가 높은 운동을 통해서 땀이 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땀이 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땀을 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홍조는 인위적으로 땀을 내려고 하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외에도 반신욕, 족욕 혹은 사우나 등을 통해 가지고 땀을 내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땀이 잘 나지 않으면서 얼굴 증상만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홍조가 있다면 초반에는 치료를 통해서 열을 진정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적극적인 운동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만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열이 진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땀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운동을 통해서 땀이 나는 부분이 혹은 얼굴에 땀이 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서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